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강사, 시원스쿨 HSK 강사 윤효정입니다. 지금부터 2월 6일 5급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은 빈칸, 앞, 뒤 문장을 보시면 비교적 빨리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통常来讲,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一生海水, 이게 주어가 되겠죠. 1리터의 바닷물. 그 다음 46번이 동사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위에 대략 35克 무슨 얘는 알고 계시죠? 소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소금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략 35g의 소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단어를 먼저 볼게요. A부터 保持, 保持는 동사를 유지하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주 세트로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거를 따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무조건 같이 세트로 외워주셔야 돼요. 같이 외우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쓰기 실력도 자연스럽게 같이 늡니다. 保持联系, 联系는 연락이죠. 연락을 유지하다. 멀리 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야겠죠. 너 반드시 연락 유지해야 돼. 연락해줘야 돼. 一定要保持联系. 그 다음 距离, 距离는 사급 명사로 많이 사용하죠. 거리, 간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일정한 간격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일정한 거리는 유지해줘야 된다. 保持一定的距离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冷静, 冷静은 침착함, 냉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保持冷静 하면 침착함을 유지하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保持平衡, 平衡 5급 단어죠. 균형 이라는 뜻, 균형을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자주 되는 따페이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 B, 얘도 5급에 단골로 나오는 동사, 명사로도 사용되지만 동사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构成, 구성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편의상 A로 붙여서 由 A 构成 형태로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A로 구성되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C, 包含, 包含은 동사로 포함하다. 이게 의미상 가장 맞는 답이 될 것 같아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략 35g의 소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는 공시엔, 명사, 동사 다 가능하죠. 공헌하다, 기여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7번 하양生物,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出现灭绝, 나타났대요. 무엇이? 灭绝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걸 뜻합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고요. 뒷문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陆地生物的生存이 주어가 되겠죠. 육지에 사는 생물들의 생존 또한 어떻게 된대요? 不可避免的会受到影响. 受影响은 영향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앞에 후이, 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받게 될 것이에요 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우리 앞에 가정을 하고 가설을 하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단어로 가서 한번 볼게요. A부터. 이따는 부사로 만약, 만일, 어느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만 봐도 얘가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알 수 있겠죠. 얘는요. 如果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두시면은 나중에 기억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만약, 만일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 해서 답은 A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단어들 세트 단어 볼 겸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明确, 형용사로 명확하다, 동사로는 명확하게 하다,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동사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니까 우선은 明确 앞에다 두시고 明确目标 하면은 얘네들이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걸 거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다, 明确态度, 태도를 명확히 하다 라는 표현. 만약에 형용사로 사용한다면 얘네들이 주어로 나와주면 되겠죠. 주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明确라는 표현을 적어주시면 이 표현도 가능해질 거예요. 태도가 명확하다 혹은 목표가 명확하다. 目标很明确
态度很明确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C는 볼게요. 照常. 얘도 5급에 자주 나오는 이합 동사죠. 평소와 같다, 평소대로 하다. 우리 코로나 터져서 정부에서 다 못 나오게 했죠. 근데도 저는 매번 출근을 해서 평소대로 출근을 해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我照常上班이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평소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照常营业 영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많은 식당들은 9시에 문을 닫게 되었죠. 不能照常营业 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进行은 진행하다 라는 표현. 照常进行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내일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평소대로 진행할 것이에요. 회의를 해서 照常进行会议 이런 표현도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尽快 부사로 되도록이면 빨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동사들이랑 같이 쓴다는 거. 处理는 처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解决 이거는 진짜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번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막 더 원성에 올라가고 해서 저는 尽快解决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나중에 작문 같은데 이런 거 응용하셔도 좋겠죠. 그 다음 48번 한번 볼게요. 由此可见 이로써 알 수 있대요. 海水中的盐 바닷물 안에 있는 소금이 对于 이런 표현 외워두시면 좋겠죠. 来说 이렇게 편의상 얘를 A라고 두고 对于 A 来说 형태로 외워두세요.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A에게 있어 라는 표현을 나타내죠. 이 바닷물 중에 있는 소금은 무엇에게 있어? B 不可少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는데요. 요 사이에 A를 갖다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整个生态系统的 전체 생태계의 什么什么发展 발전에 있어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의미상 맞는 걸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은 온전하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트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에코가 주어, 완전이 형용사 인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结构完整 구조가 아주 나무랄 데가 없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稳定 형용사죠. 안정하다, 동사로는 안정시키다. 둘 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는 주어 형태로 넣고 稳定을 형용사 형태로 놨어요. 이것만 떼어놓고 봤었을 때 情绪很稳定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정서, 마음, 기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정서가 안정되다. 그 다음 病情很稳定 병세가 안정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뒤로 가서 보면은 얘가 동사로 사용이 되고 얘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형태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를, 기분을, 마음을 안정시키다. 친구가 막 펑펑 울고 있어. 그러면 우선은 稳定情绪再说吧 할 수가 있겠죠. 기분 좀 가라앉히고 안정시키고 다시 말하자. 이런 표현. 그 다음 C, 活跃. 活跃는 형용사로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활기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친구의 성격은 아주 활달합니다. 我的朋友的性格很活跃 라는 표현 자주 쓰겠죠. 그 다음 气氛 이라는 주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다,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분위기는 활기차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비교적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D는 무조건 요거랑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서비스가 아주 세심하다. 服务很周到, 服务很周到 이거 무조건 외워주세요. 세트로 항상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서비스가 뭐 세심하다 해서 뭐 막 시제 막 이런 거 집어넣고 막 이상한 형용사 넣으시면 안 돼요. 服务는 周到랑 많이 쓴다는 거 무조건 세트로 기억을 해주세요. 해서 답은 뭐가 맞을까요? 전체 생태계의 무슨 발전, 안정적인 발전이 제일 의미상 맞을 것 같아요. 그죠? 稳定发展来说 안정적인 발전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하면서 끝이 나죠.
답은 B. 그 다음 독해 이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무조건 A, B, C, D 먼저 가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거 너무 힘든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게 습관이 되면 점점점 이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A부터 한번 볼게요.明朝后期 명나라 후기에 战争频发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대요. 빈번하게 발생이 됐대요. 명나라 시기에 전쟁이 빈번했다. 그 다음 B 갈게요. 药物, 약물은 会对心脏, 심장에 造成, 초래한대요. 무엇을? 伤害, 손상을 초래한다. 약은 심장에 손상을 준대요. 그 다음 C, 定心丸이라는 것은 정시 일찍이 이전에 一种药物, 약물이었다, 약이었대요. 定心丸은 약이었다. 그 다음 吃定心丸强调百战百胜. 요거는 한국말로도 있죠. 백전백승하다. 이것은 백전백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定心丸 여기 C에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이 부분 한번 떠올리시면서 약이었다. 한번 볼게요. 이것은 무엇이었대요? 중국 민다이준中的必备药.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약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답 나오네요. 답은 약이었다. 그대로 나오죠. 이런 거 뒤에 거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겠죠. 좀 더 읽어본다고 해도 나머지는 다 아닌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먼저 읽으시고 핵심 단어, 내가 요것만 밑줄 그어두면 나중에 재차 봤을 때 요 단어만 보면은 내가 전체 뜻이 기억나겠다 하는 것들에 밑줄 그어두시고 올라와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답을 빨리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우리 A, B, C, D부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앞에 세 글자가 똑같죠? 여기는 안 볼게요. 이 앞부분 안 보고요. 뒷부분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진, 오직, 在亚洲国家举行 아시아 국가에서 치러졌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시아에서만 오직에다가 동그라미 쳐줄게요. 여기서만 거행이 됐다. 그 다음 B, 志愿者都是大学生 지원자가 모두 대학생이었다. 对于 무엇에 대해 参赛者的年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전치사 구겠죠. 무엇에 대해? 참가자의 연령에 대해 有限制 제한이 있다 라는 표현이죠. 参赛者한테 有限制 제한이 있었다. 그 다음 D 갈게요. 的比赛项目 시합 종목이 比奥运会少 올림픽보다 적다. 종목이 적다. 요것만 밑줄 그어둘게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青奥会试 이것은 무엇이래요? 一项专为青年人举办的国际赛事 국제시합이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국제시합이었대요? 하나의 전문적으로 누구를 위한? 청소년을 위해 개최한 국제시합이었습니다. 요것만 봐서 뭔가 C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더 읽어볼게요. 也是 또한 全球范围内 전국 범위 내에 青少年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最高水平 수준이 높은 종합 요게 목적어가 되겠네요. 종합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하면서 끝이 나죠. 계속 지금 청소년 시합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C가 더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참가자의 연령에 제한을 뒀다. 청소년만 참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C구나. 여기까지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쓰기 부분 진행을 해볼 텐데 쓰기는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문장 구조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자주 나오는 형용사 수로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형용사 서술어가 나온다 하면은 주어 나올 수가 있겠죠. 대신 뒤에 목적어는 절대 올 수 없다는 거 요거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형용사 서술어를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어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부사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사도 있고 조동사도 있고 전치사구, 개사구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를 꾸며주는 아이들을 관용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오면은 그때 언급을 해드릴게요. 해서 주어 나오고 부조개, 우리 보통 여기에는 부조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사, 조동사, 개사, 개사는 전치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형용사 서술어, 목적어는 없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93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술어부터 정확히 할게요. 서술어 보니까 여기 두트어라는 형용사 보이죠? 독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로 문장이 끝이 나야 될 거예요. 왜냐? 목적어는 가질 수 없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서술어는. 그래서 얘를 제일 끝에 두고 이제 앞에 거를 조합을 해볼 텐데요. 지금 떠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앞에 뭔가가 뒤에 나오는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묶을 수 있는 거 이제 묶어주셔야 돼요. 方法는 명사로 방법, 这家美食店 이 하나의 음식점이죠. 그 다음 制作豆腐 제작하다, 만들다, 두부를 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가게에서 제작하는 두부의 방법, 이대로 묶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엔 주어는 얘가 되겠죠. 그 다음 떠자를 사용해서 요것들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점에서 제작한 만든 두부의 방법은 어떻다? 很独特, 아주 독특합니다 하면서 끝이 나겠죠. 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형용사 바로 보이죠? 형용사 보이니까 형용사 체크해 두시고 얘가 제일 끝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这个频道더 나오죠. 더가 나온다는 건 요게 뭔가를 수식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 채널의 라는 표현 水平은 수준이라는 뜻의 명사 나왔고요. 위에 라이 위에는 부사로 점점 더 라는 정도를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형용사로 묶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부사 나오고 그 다음 형용사 나오니까. 그 다음 纪录片은 다큐멘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죠. 그러면 나열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채널의 다큐멘터리 수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수준을 이야기하겠죠. 수준이 어떻게 됐다? 위에 라이 위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변화를 나타내는 러, 문장 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这个频道的纪录片水平 수준이 越来越不高了. 높아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구 보어, 요것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전치사구, 개사구는요, 일반적인 위치가 부사어 자리에 위치를 많이 하게 돼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어는 앞쪽에서 동사나 형사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시면 그는学, 배운다, 중국어를 했을 때 부족해 해서 개사 자리 여기 맞죠. 일반적인 전치사 구의 위치는 여기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앞쪽에서 동사를 수식해주기 위해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어 자리에 전치사구가 들어갈 때 얘기예요. 이런 문장 많이 보셨죠? 뭐 나도 괜찮고 나는 서울에 살아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我住在北京. 나는 살아요. 어디에? 북경에. 그는 북경에 산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 경우에는 우리가 잘 보시면은 동사 뒤에 보어의 성분으로 전치사구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5급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치사구가 보어의 역할로 들어갈 때, 동작 뒤에 들어가게 될 때는요, 무조건 요 7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요 7가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 7가지 전치사들만 동사 뒤에 보어 역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再给自于导向网 해서 달달달 외우세요. 再给自于导向网, 再给自于导向网 해서 요런 것들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다. 기억을 해주시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싸는 동사로 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커피를 쏟다, 흘리다. 그 다음 카페, 죄는 전부라는 부사고요. 카페가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주어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 다음 띠탄은 명사로 요런 바닥에 까는 러그 같은 걸 뜻하죠. 담요 같은 것들. 그러면 어떻게 나열해야 돼요? 주어 먼저 나오고 카페, 커피를 모두, 전부 어떻게 했다? 동사 이제 나와야겠죠. 쏟았다. 따오, 어디에 쏟은 거예요? 따오부터 지금 개사구, 전치사구 시작이 되는 거죠. 어디에 쏟은 거예요? 띠탄샹. 여기까지 묶여줘야겠죠. 담요 위에 쏟았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커피를 전부 쏟았다. 어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전치사구 보어. 됐죠? 그 다음 연동문 진행을 해볼게요. 연동문은 연속해서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이야기하죠. 예제를 보면은 이야기가 쉬울 텐데요. 우리 보시면 타, 취, 중국어, 学 한위라고 했을 때 취가
동사, 첫 번째 동사, 学가 두 번째 동사죠. 해서 동사가 연속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연동문에서 주의하실 점은 동사는 여러 개 나와요. 2개 이상 나옵니다. 보통 많게는 뭐 3개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단 주어는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는 거. 가는 동작 하는 아이 다 그겠죠. 배우는 것도 그가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연동문의 특징입니다. 동사는 2개 이상, 그 다음 주어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사를 나열할 때는 어떤 순서로? 발생 순서대로. 마트에 가서 음료를 사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94번 한번 볼게요. 城市生活, 도시생활 명사고요. 展开讨论, 토론을 펼치다. 그 다음 围绕, 둘러싸다, 에워싸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다, 뭐 이런 뜻. 회의는 명사로 회의. 찌양은 우리 부사로 많이 사용하죠. 부사로 장차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 그러면 우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은 서술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V1이 뭐고 V2가 뭘지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의미상 봤었을 때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하면서 요거 묶여야겠죠. 묶여서 얘가 V1, 얘가 O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장카이 타올은 요게 V2, O2가 되겠네요. 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연스럽게 주어가 될 거고 회의는 짱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됐네요? 围绕城市生活展开讨论 형태로 나열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받자문, 요건 진짜 뭐 상급 때부터 주구장창 나오는 거죠.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문장 구조 이렇게 너무 길게 한국말로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예제를 그냥 달달 외우시고 역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니, 당신은 一定要把衣服, 바는 전치사, 개사예요. 혼자 못 나오죠. 명사랑 묶여서 구를 이뤄야 돼요. 그죠? 전치사, 그 다음 명사랑 묶여서 구를 이루고 그 다음 뒤에는 동사 나오고 나머지 기타 성분 나온다는 거. 당신은 옷을 깨끗이 빨았다. 빨았다라는 뜻이죠. 빨다. 근데 어떻게? 깨끗이 빨았다. 형태로. 우리 중간에 제가 금방 빨리빨리 외워지시라고 예제를 적을 때 부사랑 조동사도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잠깐 떠올려 볼까요? 아까 형용사 서술어 나올 때도 이야기했었죠. 형용사 서술어 앞에 부사어가 앞쪽에서 형용사 수식을 해줬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동사 서술어 나온다. 이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부사어의 종류들인 거예요. 부사, 조동사, 개사 해서 아까 전에 부조개 한 적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순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주어, 부, 조, 그 다음 받자문, 그 다음 동사 서술어, 나머지 기타 성분 꾸며주는 말. 밑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나는 들다. 샤이, 샤이 동사죠. 햇빛을 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 나왔네요. 요거 개사 뒤에 이제 명사 묶이고 그 다음 동사 나와야겠구나 자꾸 떠올리시면서 양타이상, 양타이는 베란다를 뜻하죠. 베란다 위. 그 다음 베이즈 명사로 이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뒤에 묶일 거부터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동사는 뭐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동사 2개니까 요것도 연동문이겠네요. 받자문도 들어가고 연동문 문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V1, V2를 이따가 정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을 가져간대요? 양타이상. 요거는 이거 엄청 문법이 많이 들어갔네요. 나따오 양타이상 묶여야 될 거예요. 요것도 아까 전에 한 거죠. 전치사구 보어. 성분으로 들어간 거죠. 전치사구 보어. 나가 동사, 따오 양타이상이 전치사구 보어로 묶여야 될 거예요. 들고 가서 그 다음에 햇빛 쬐야겠죠. 그러면 V1, V2. 베이즈가 여기 명사에 들어가겠구나. 이불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뭐 하래요? 샤이, 햇빛을 좀 쬐게 하거라. 그 다음 답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요 답을 갖다가요 한번 쭉 보시더라도 문장 구조 한번 자꾸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니까. 조금 복잡한 문구입니다. 복잡한 문구긴 한데 받자문을 기본으로 우선은 묻기 시작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바 뒤에 명사 붙고 그 다음 동사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그러면 동사가 2개네 V1이 뭘까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피동문 우리 받자문이랑 순서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우선 2번부터 한번 볼게요. A가 B에게 동사를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빼이라고 읽고 당하다, 피동을 만드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묶어둘게요. 전치사 구입니다. 개사예요, 빼이도. 그렇기 때문에 명사랑 묶여서 구를 이루는 거죠. 해서 빼이 자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선은 이 단계가 있어요. 빼이 자문 하실 때 첫 번째 단계는요, 동사 먼저 우선 찾으세요. 동사 먼저 찾는 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당한 것을 찾는 거예요. A가 무조건 당한 것이 나옵니다. 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당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 2개를 구해놓고 당한 게 뭔지 동사를 보면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서 A 집어넣으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나열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1번을 적어놓은 이유는요. 피동문에서 요 개사 뒤에 나오는 B는요. 생략도 굉장히 많이 해요. 생략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他被我拒绝了. 그는 나에게 거절을 당했다. 혹은 他被拒绝了 해도 결국엔 똑같은 뜻이에요. 그는 거절을 당했다. 결국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당했다. 피동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서 한번 이 문장 구조 잘 기억해 두시면서 가볼게요. 깐똥 동사 나왔죠? 그 다음 명사 2개 얼른 찾아야 돼요. 연장 연설 명사죠. 자边더 더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 뭔가 꾸며주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台下的观众 무대 아래에 있는 관중. 그 다음 또는 부사고 빼이 여기 나오네요. 빼이 뭔가랑 묶여서 뒤에는 동작이 나오겠구나 떠올려 보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명사 2개가 나왔어요. 관중이 나오고 연설이 나왔어요. 감동했다예요. 감동을 당한 게 뭘까요? 연설일까요? 관중일까요? 관중이 당연히 감동을 먹었겠죠. 감동을 당하게 됐겠죠. 얘가 주어 자리에 오겠구나. A 자리에 오겠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시아 관중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빼이 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 연설에 의해, 그 다음 동사, 깐똥러.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찌아빈러, 게스트의 라는 표현. 얘는 의미상 요거랑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죠. 요게 요 자리에 오면 될 거예요. 나열을 해볼게요. 다이시아더 관중, 무대 아래에 있던 관중들이 모두 빼이 누구에 찌아빈더 연장, 게스트의 연설에 의해 깐똥, 감동을 당했다. 감동을 받았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겠습니다. 피동문 할 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먼저 찾으시고 명사 2개 찾아서 당한 것 혹은 당한 사람이 누군지 체크를 하시고 바로 주어에 집어넣기. 이 작업부터 해주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교문 갈게요. 우리 비교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B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A가 B보다 그 다음 서술어하다. 서술어에는 뭐 동사, 형용사, 보통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比我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죠. 나이가 많다. 他比我大 하시면서 A, B, B 그 다음 서술어 나오는구나. 서술어 중에서 형용사 많이 나오는구나.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世界范围内的 세계 범위 내의 여기 뭔가 뒤에 뭔가 있어야겠죠. 꾸며주고 있다는 표현, 관용을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之前 이전 B 나왔어요. 뭐뭐보다 라는 표현 나왔고요. 森林火灾는 무슨 뜻이에요? 산림 화재를 이야기하죠. 减少 서술어 나왔네요. 줄어들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서술어는 분명히 얘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B는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A랑 B만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무엇보다 줄어들었다 라는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산림의 화재는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얘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세계 범위 내의 제일 맞는 거. 세계 범위 내의 이전 이상하죠. 얘랑 당연히 묶여야겠죠.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열을 해보면요. 세계의森林火灾 화재는 比之前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B자문은 요 구조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껑을 적어놨는데요. 요건 하나 외워두세요. 들어갈 수 있는 B자문을 B자문을 사용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교 부사 3가지 있는데요. 껑 그리고 하이
그리고 짜이.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B자문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는 요 세 개밖에 안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페이창 같은 것들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쓰기 이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5개의 단어가 주어지고 요 5개 단어 사용하셔서 80자 작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메이탄, 석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세트 단어, 요거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란샤오 메이탄, 연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석탄을 태우다, 연소하다. 그 다음 짱띠는 동사로 1번 뜻, 2번 뜻 분리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번 뜻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뒤에 목적어를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어랑 같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해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놓은 건 2번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도록 적어놨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 목적어 형태로 가지게 되죠. 요거를 갖다가 앞쪽으로 빼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쉽게 사용하는 주어 하나 적어드릴게요. 요거랑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1번 뜻을 기억을 해주세요. 정지, 降低了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무슨 뜻이에요? 성적이 떨어졌다. 혹은 效率降低了도 많이 쓰는데요. 효율이 떨어지다, 내려가다, 낮아지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거. 요때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1번 뜻으로 사용을 할 때는 뭐랑 똑같다? 시아짱이랑 똑같은 뜻을 가진다. 해서 외워주세요. 시아짱이랑 결국엔 똑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는 거. 2번 뜻일 때가 뒤에 목적어를 자주 갖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내리다, 낮추다. 해서 제가 밑에다 적어놓은 건 목적어를 가지는 2번 뜻 형태로 적어놨어요. 짱띠 우란, 세트로 많이 쓰죠. 오염을 내리다, 낮추다. 그 다음 짱띠价格, 가격을 내리다, 낮추다. 뼈주는 기준, 기준을 내리다, 낮추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 형태 기억하시면서 1번 뜻 내려가다, 낮아지다 라는 뜻이 있구나. 그 다음 뒤에 거. 요거 생각하시면서 내리다 낮추다 라는 뜻도 있구나 하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명사로 에너지원,能源 요 단어 많이 나오죠. 지혜위의 能源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절약하다 라는 뜻. 에너지원을 절약하다. 그 다음 浪费能源 무슨 뜻? 에너지원을 낭비하다. 이렇게 세트로 많이 사용하니까 세트 단어 따페이로 요거 외워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 지혜위라는 단어 우리 아까 전에도 했었죠. 에너지원을 절약하다 해서 지혜위의 能源 혹은 또 5급 단어 资源도 많이 나오죠. 자원이란 뜻. 그 다음 지혜위의 时间 시간을 절약하다 많이 쓸 거고요. 지혜위의 用水 요거는 4급 때부터 많이 나오죠. 용지 사용을 절약하다, 물 사용을 절약하다 해서 지혜위의 用지, 지혜위의 用水 형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포어치는 형용사로 절실하다, 절박하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 안 붙고 앞에 정도 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죠. 그래서 很무엇 무엇, 很무엇 무엇, 非常무엇 무엇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 형용사 포어치라는 형용사는요. 그 형태로 사용을 잘 안 해요. 안 하죠. 자주 사용하는 표현 요거 외우셔야 돼요. 형용사가 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형용사는요. 요 떠자 써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요 떠자 써서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역할로도 많이 사용해요. 포어체라는 형용사는 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헌 앞에 붙여서 그렇게 적지 마시고요. 이 특징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포어치의 더 시왕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절박한 희망. 포어치의 더 위엔왕도 많이 쓰고 포어치의 더 징况, 상황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절박한 상황. 그 다음 포어치의 더 뒤에는 동사 나온다 그랬죠. 시왕은 명사로도 동사로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절박하게 바라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포어치의 더 쉬야오 필요하다. 치다에는 무슨 뜻? 이것도 5급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기대하다. 절박히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헌, 포어치의 형태로 안 쓰고 포어치의 더 명사, 포어치의 더 동사 꾸며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림이 하나 나오고 요거에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80자 작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성인 여자와 어린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 여자의 배에 손을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성인 여자는 임신한 상태.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당장 5급 단어, 요 단어는 무조건 적어주셔야겠죠. 怀孕
임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더 이상 목적어는 붙지 못할 거예요. 가끔씩 제가 작문하다 보면은 작문을 해준 거를 이렇게 쭉 이제 학생들 거를 채점을 하다 보면 화이윈 하이즈 적으시는 분 되게 많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누구누구가 주어 하나 적고 화이윈러 하면 그냥 끝이에요. 임신했다. 저희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곧 뭐뭐하다 요 표현 익히시라고 요거를 하나 적어놨어요. 콰이야오 땡땡땡러는 발생을 임박한 일들 이야기할 때 해석은 곧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이것도 작문하실 때 응용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快要生孩子了. 곧 아이가 태어난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요 쩌자도 응용해 보시라고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쩌는 앞에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V1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이제 V2라는 동작을 이어서 하는 거죠. 앞에 동작을 유지하면서 뒤에 동작을 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笑着摸一摸,摸가 5급 단어예요. 이런 거 응용해 주시면 좋겠죠. 아이가 엄마 배를 만지고 있다고 했었죠. 웃으면서 만진다. 무엇을? 肚子, 배를. 그 다음 4번 이런 표현. 마지막 멘트로 해주시면 좋겠죠. 나는 정말 바래요. 希望, 뭘 바라는 거예요? 有一个妹妹 혹은 弟弟, 한 명의 여동생, 남동생이 생기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적중 특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